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2회에 걸쳐서 붕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붕괴가 안 되고 버티는 이유, 지탱력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지탱력을 분석해서 이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붕괴 전략을 우리가 구축하는 겁니다. 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공포정치입니다. 이 극악한 철권 공포정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무서워서 공포심을 느끼면서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 정권이 이렇게 굳건하게 견디는 이유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공포정치입니다. 북한 김씨 집단에 반대하는 당 간부나 북한 주민은 철저히 처참하게 고립화시켜서 채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공개 채용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권의 저항에서는 이런 마지막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나 할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방식보다 더 극악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이나 당 간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를 숙청할 때 그 사전에 장성택의 신복인 행정부 부부장 2명을 먼저 검거해서 채용을 시켰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강건종합군관학교, 이것은 북한 군관, 북한 장교들, 군 장교의 양성소입니다. 여기에 2명을 딱 세워놓고 당 간부 100여 명을 집단적으로 채용하는데 관람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목을 말하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저격수가 총으로 2발 정도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공포인 곡사포를 갖다 놓고 이 곡사포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그 살집이 막 피를 튀기면서 옆으로 퍼지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뭐냐? 사람은 간대였고 신발 2쪽만 딱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북한 그 당 간부들 사이에서 농담 반 섞어가지고 약간 불손한 행위를 하면 김동무 신발 2쪽만 남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유행어가 나들 정도로 극악한 공포정치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그 관람하는 북한 당 간부들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고개를 내리꽂으면 당장 연행해 갑니다. 똑바로 눈을 뜨고 어떻게 김씨 정권에 반대하면 죽는지를 봐라. 바로 이 공포정치를 극대화시키는 이 전략을 김정은이가 사용한 것입니다. 자, 북한 주민은 살기 위해서, 당 간부도 살기 위해서 마음에 우러나는 이러한 북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숭배감이나 그러한 절대 복종이 아니라 바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사례를 더 들겠습니다. 1994년도에 그 김일성이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고급 당 간부 출신의 탈북민과 같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김일성이가 죽었다고 평양 시가지에 장례식을 하는데 평양신문이 대거 몰려 나와서 엉엉 울면서 땅을 내리치고 통곡을 하고 어떤 북한 주민은 막 울다가 놀라서 자살하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생하게 서방세계의 그 영상으로 보여졌습니다. 당시 AP통신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금 북한은 절대 지도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평양은 집단적 히스테리에 빠져 있다 라고 타전할 정도로 정말 김일성 장례식 때 북한 주민들이 보여준 그 애도하는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북한 고위 당 간부 출신의 그 귀순자 그분한테
김 선생 정말 대단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저중에 반절은 쇼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이죠 했더니 저렇게 지금 애도하는 북한 주민들 절반은 정말 수석님이 돌아가셔갖고 슬퍼서 정말 애도하고 땅을 치고 통고하는 거지만 저중에 반절 정도는 수석님이 돌아갔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땅을 치지도 않고 통고가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큰 목소리로 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지 그 북한 당 가문화 주민의 그 헌신성,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알아서 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의 덕택입니다. 자, 두 번째, 북한 김씨 정권이 유지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3중 4중의 철저한 당 간부와 주민들의 사찰입니다. 자, 북한의 이 조선노동당에는 조직 지도부가 있고 이 조직 지도부가 정치 사업을 하면서 전 지방당, 중앙당 간부들을 모든 정권 기관들을 사찰하고 감시합니다. 또 국가 보위성, 우리 같은 이제 특별 사찰 기관이죠. 그 다음에 인민보안성, 북한 경찰격입니다. 그 다음에 군에는 총정치국과 그 다음에 군 보위사령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이 3중 4중으로 북한 당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을 상시적으로 사찰합니다. 통제를 하고 있죠. 또 5호 담당자라든지 직장인은 생활총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북한이라는 체제는 체계적으로 살찰하고 상호 감시 체제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북한 김씨 정권에 항거한다든지 저항하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사찰 권력기관의 철저한 감시 통제가 오늘 북한 김씨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북한 주민들을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으로 세뇌화시키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정치 사회화 과정인데 철저하게 김씨 집단에 충성하고 복종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세뇌화시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어버이, 아버지, 어버이 수석님을 가르치는 이 북한 체제. 이런 식으로 유아교육 또는 초등, 중등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도자, 휘용체제에 대한 거역을 할 수 없도록 절대 충성, 복종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세뇌가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할 그런 결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바로 터널 비전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물 속에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밖을 벗어났을 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체제 비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철저한 정보 유입 차단 속에 있다 보니까 체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 밖을 나가보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들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동그란 것처럼 북한이 전부로 보이죠.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그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풍요로움과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아는 이러한 당 간부와 주민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북한 인구가 한 2,500만을 잡는다면 한 100만 명 정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 북한 체제의 기득권층입니다. 북한의 고위 당 간부나 또 외교관 잔재들, 또 북한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또 일하는 소위 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예술인, 체육인, 이들은 상시적으로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체육 행사라든지 또는 그 예술 행사에 나가다 보니까 또 외화벌이 일꾼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풍요롭고 훨씬 북한보다 잘 사는 체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북한 전 주민에게 확산돼 가지고
북한 주민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기득권층이고 북한 김씨 정권의 충성만 다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노후를 누릴 수 있는데 아무 저항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위험을 무릅쓰고 김씨 정권에 반대하고 이러한 사실을 북한에 전파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터널 비전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 탈북민이 3만 3천여 명이 지금 입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동북아 지역에는 20여만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에 의해서 저희 자본주의 풍요로움과 대한민국의 그 부유함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알린다면, 정보 유입이 북한에 차례대로 드러난다면 북한 주민들이 봉기할 날도, 또 북한이 주민들이 체제를 비교하면서 자기 체에 대한 불신감과 저항감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김정은 체제가 유지된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50보 100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은 워낙 가난한 집에서 좀 더 가난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고기밥에 쌀밥을 먹던 사람이 집안이 망해서 꽁보리밥에 소금 쳐서 두 끼 먹는다면 그분은 못 참습니다. 그런데 원래 꽁보리밥 3끼 먹다가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꽁보리밥 2끼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바로 50보 100보입니다. 자,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극심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게 마지널 라인, 이름하여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공포 정치도, 철권 강압 정치도, 또 사찰 이안의 사찰도 필요 없습니다. 자연 발전적으로 살겠다고 주민 봉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연 발전적인 주민 봉기에 의해서 북한 수령 체제가 무너진다면 좋겠지만은 이게 상당한 시간이 요하고 실제로 이 김정은의 통치술에 의해서 북한 주민들이 바로 전면 봉기가 될 정도로 한계 상황을 조성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 이 장마당을 허용해서 장마당에서 부족한 식량, 부족한 생필품을 사고팔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극심한 한계 상황에 도달한다면 백약이 무혈하고 극렬한 공포정체라든지 사찰기간에 관계없이 북한 전 지역에서 못 살겠다고 주민들이 봉기합니다. 이 봉기하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유는 철저한 공포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5가지 김정은 체제가 지탱되는 이 주축들 어떤 식으로 하나씩 와해시키고 또 이걸 갖다가 중복시켜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